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요번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요 문제와 관련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관련 Q&A, 그 다음에 대표팀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두 건의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지금 불거진 축구협회의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의혹으로 제기됐던 정몽규 회장이 오히려 이런 축구협회를 지배하는 것,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해명 자료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확인된 것 아니냐.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요 방송 이번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한축구협회 사태의 본질은 뭐냐? 회장이 협회의 중요한 의사를 이사회라든가 그러한 공식적인 기구를 제껴두고 어떻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게 이 사태의 의혹의 본질이거든요. 예, 그거를 명확히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두어야 하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 그 이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또는 해임 사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던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화면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그런 어떤 경과 그런 거를 했습니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감독 선임 과정 Q&A 해가지고요.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축구인들이 이렇게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 형식으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자, 이 내용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런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쟁점은 무엇이냐? 정몽규 회장이 협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 축구협회 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더 보강이 되는,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러한 심증을 더 갖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자, 일단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제 17항, 자,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16항에 어떻게 뭐냐면 정혜선 위원장, 정몽규 회장 대면 보고 및 사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6월 27일 날 정혜성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하고 거기서는 홍명보 감독이 1순위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지도자 2명과의 어떤 화상 면담 결과를 보고하고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화상 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3명 모두를 직접 대면 면담한 뒤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혜성 위원장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의 구조로 사의 표명했다. 우선 문제점.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이것을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관의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고를 하려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정관상 국가대표 선임은 이사회의 정권,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이사회에 보고해서 이사회에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몽규 회장, 여기에는 정혜성 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위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 정혜성 위원장에게 뭔가 강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정몽규 회장에게 왜 보고를, 물론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이사회, 감독 선임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뭔가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 17항 전력강화위원회과 온라인 회의. 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니까 6월 30일 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를 요청을 해서요. 거기에 5명이 참석을 해서 정혜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정관인데요. 자,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제49조인데요. 분과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사의 승인, 추인, 보고 등을 포함한 세부 업무 절차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지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 이거는 이사회가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지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남은 전력강화위원회하고 이임생 이사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대한축구협회 정관을 지금 위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임생 총괄이사가 정권을 행사해서 나머지 2명 면담 실시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하고 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이사회가 이임생 이사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임생 이사 말로는 회장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했다. 정권을 부여받아서. 그거 자체가 이사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죠. 이건 명백히 이거는 축구협회의 정관을 위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이사회가 엄연히 감독 선임에 관한 전권을 갖고요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이임생 이사나 또는 정봉기 회장에게 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해서 권한을 위임한 바도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이 설명 자료도 그런 거 없죠. 그럼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국가대표 운영 규정,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는 당연히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임을 하고 그 전력강화위원회나 기술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가 오히려 이사회를 제끼고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해서 이임생 총괄이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보지 않는 이상은, 허수아비로 보고 완전히 정몽규 회장만과 다이다이로,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그 설명 자료도 나오죠. 여기 나와요. 보면 이임생 총괄이사가 회장의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그런 발언 무슨 뜻인지 했는데, 이것은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를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보고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먼저지.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당연히 이사회 멤버인 회장에게도 보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이사회를 제껴두고 회장에게만 보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완전히 패싱. 요즘에 패싱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는데 완전히 이사회 패싱이에요. 이사회 패싱. 이건 정말 이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마디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어떤 문화적으로 회장 1인 체제라는 것이에요. 정관은 이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는 회장 1인 독단적인 운영 체제가 지금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대한축구협회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벌써
지금 이 조직도를 보면 회장이 정 가운데 있고요. 대의원 총회가 옆에 있고요. 사이드로 있고요. 그 밑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회장 1인 체제를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대의원 총회가 맨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안에 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완전히 회장이 정 가운데 있어요. 회장이 정 가운데. 이사회는 그 아래예요. 어떻게 이사회가 회장 아래에 있을 수가 있죠? 이사회가 최고 집행기구이고 회장은 그 이사회 n분의 1 멤버에 불과한데, 그리고 대의원 총회는 이사회 위에 있는 조직인데, 기구인데, 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완전 구시대죠. 과거 쌍팔년도 그때 어떤 그런 지금 그 체제예요. 지금 이게 마인드가. 대한축구협회가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 설명 자료에 어떻게 보면 요지라고 할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임생 이사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사실상 정권으로 그걸 다 행사를 했잖아요. 감독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감독 결정하고 홍명보 감독으로. 근데 그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었다. 즉 정혜석 위원장 사퇴하고 일부 위원들 사퇴한 어떤 그런 상황, 그걸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비상 상황을 규율할 만한 규정이 미비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오도, 왜곡이다. 제가 그것을 팩트 체크하려고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체부 감사에서 이제 밝혀질 텐데, 이거 그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명백히 규정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오히려 이임생 이사나 정병규 회장이 이건 징계를 받을 사안이다. 그래서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혹시 이거 정병규 이사의 어떤 그런 위력,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위, 그 권세에서 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볼 수도 있다. 형사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감사 결과 문체부는 형사 고발해야 돼요. 경찰에. 그 내용에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임생 이사의 그 신분이라고 할까? 지위를 명확히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임생 이사는 그 신분이 기술총괄이사이면서 기술발전위원장이죠. 그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총괄이사는 5월 28일 날 대한축구협회 보도에 따르면 5월 28일에 이사에서 정식 선임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기술발전위원장이고 5월 28일에 기술총괄이사에 선임됐다는 거, 요거는 딱 머리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후에 제가 얘기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6월 25일 날, 6월 30일 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월 25일 날 이임생 이사가 외국인 후보 2명을 화상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합니다. 보고 먼저 축협 설명 자료 한번 볼까요? 그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5일 날 정혜석 위원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덕 기술본부장이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 면담 실시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그 전날에 정혜석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죠.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임생 이사가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 온라인 회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5명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이임생 이사가 자신이 이후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요 6월 25일과 6월 30일 날 요 사항입니다. 이거 명백히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 그러니까 정관 위반. 예. 정관 위반. 정관 위반 49조 52조 일단 위반입니다. 예. 전력 강화 위원장도 아니고 전력 강화 위원도 아닌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온라인 회의 요청했다고요. 이거 소집입니다. 소집. 법적으로는 소집을 요구한 거, 그러니까 소집한 거예요. 소집한 거. 소집권자도 아닌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거 정관에 저촉되고요. 소집권이 없는데 정관 회의를 소집했단 말이에요.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그 소집된 회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5명의 그 위원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효력이 없는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러한 감독평가, 감독결정한 거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죠. 자격도 없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청이고 소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열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이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승인권이 있고 그리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승인은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이사에게 나머지 전력강화위원들이 자신들의 그런 권한을 넘긴 거거든요. 이거는 이사의 승인 없이 이거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명백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정관에 위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명백히 정관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6월 25일 날 외국인 후보자 2명 화상 면담하는데 그러니까 화상 면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 평가죠. 그러니까 전력강화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도 아닌 이임생 이사가 여기 화상 면담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전력강화위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관 어떤 규정 위반이냐? 바로 49조 6항 분과위원회 위원은 겸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정관상 49조 6항에 나와 있잖아요. 각 분과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견임할 수 없다. 물론 선임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역할을 했잖아요. 일을 했잖아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화상 면담에 참석했단 말이죠. 이거 이 49조 6항 침해한 겁니다. 침해. 이사의 승인 얻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협회는 이것이 뭐 규정이 미비해서 비상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규정 다 있습니다. 정관에. 무슨 얘기냐.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명하고 위원 위촉하는 거는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장. 여기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자 49조 4항 5항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의 각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요청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하고
또 일부 의원이 사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바로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한 명을 지명할 수 있고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이거 규정의 미비가 아니라 정관의 미비가 아니라 정관을 무시한 거죠. 정관을 위배한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임생 그 이사가 저기 출국해서 그 외국에서 외국인 후보자 2명 뭐 또 면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귀국해서 7월 5일 날 그 홍명보 감독 집 앞에서 뭐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뭐 서로 얘기 듣고 홍명보 그러니까 외국인 후보보다는 후보자 2명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죠. 내정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다 축협 설명 자료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다 나오죠. 그렇습니다. 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외국인 후보 2분 직접 면담했고 홍명보 감독 면담에서 다 대표들이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 제안하고 했다 이런 거 그렇죠? 이것도 명백히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12조 1항도 위반한 것이죠. 예. 여기 있잖아요. 각각 대표팀의 감독은 국가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전력강화위원회만이 감독을 평가하고 추천할 수 있는데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닌 이임생 이사가 한 것이죠. 적어도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왜냐하면 이사회가 전력강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승인권자이고 운영에 대한 의결권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요. 7월 6일 그러니까 이 대한축구협회 이 운영 규정 설명 자료에는 그 일자가 그 명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이제 7월 5일 날 와서 홍명보 감독 만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해서 조건부 수락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7월 5일 날 그러니까 7월 5일 귀국한 후에 이 설명 자료에는 이 이임생 이사가 그 외국인 후보 그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Q&A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면 예. 이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 그 의사를 그 정몽규 그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보면은 이게 7월 6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고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한테 뭐 보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거 나중에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기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그 상금 부회장에게 그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리고 여기 나왔죠. 예. 김상금 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계약 진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7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홍명보 감독 내정을 발표를 하죠. 이건 명백히 이것도 정관을 위반한 겁니다. 정관 위반. 예. 정관 몇 조? 정관 43조. 정관 43조 한번 볼까요? 정관 43조. 자,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의결사항, 즉 아까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라서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하고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43조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의해서 12조 제1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죠. 즉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그냥
단일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추천, 즉 심의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선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그 상금 부회장한테 계약 진행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임이 되어야 그 이후에 계약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 이사회를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로 본 거죠. 정관이 정한 이사회 심의 표결 및 선임권을 침해한 거예요. 정작 이사회는 7월 13일 날 서면 결의로 제가 보기에는 가부만 그 답변만 체크한 거죠. 그러니까 사후 추인, 좋게 말해서 사후 추인입니다. 사후 추인. 그러니까 이거는 정관이 정한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그리고 이사회 심의 표결 선임이라고 하는 이거 정관이 정한 절차 규정이 다 깡그리 무시가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임생 총괄 이사회, 기술 총괄 이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회가 최고 집행 기구인데 자격도 감독 평가 및 결정에 관한 권한도 없는 이임생 이사가 그냥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집행. 정몽규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면서 의사회 의장이면서 또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이죠. 그러면 정몽규 회장은 이렇게 자기가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이거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너 자격 권한 없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기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이 위원장, 전력강화위 위원장을 저기 새로 지명하고 그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을 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사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임생 이사가 이렇게 월권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해줬죠. 정봉규 회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봉규 회장은 이거는 그 이임생 이사 정혜성 회장의 사퇴를 했고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의 사퇴를 했고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도 않았고 또 이임생 이사가 이렇게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거를 승인하는 그런 또 말을 했고 방조한 거죠. 방조. 좋게 말해서 방조입니다. 방조. 묵인 방조입니다. 적어도 묵인 방조입니다. 이거 규정 위반으로서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서 정몽규 회장도 책임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이사들도 이거 명백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따져야 되는데 이거 그냥 서면 결의에 그냥 체크를 한 이거 이사들도 아니란 의식, 아니란 인식으로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